루틴 관리는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고 저녁 12시 반쯤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을 했었고, 이 정도로 어려우면은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거면은 이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입학을 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서 이게 떨리긴 떨리는데 추워서 떠는 건지 긴장해서 떠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갔고, 고3 전까지는 줄글로 된 두꺼운 책 기준으로 10권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잘 안 놀라는 성격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만점을 먹고 나서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맞았는데 무덤덤하냐면서 한 소리 듣기도 했고, 가채점 결과가 만점이면 학원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모종의 이유로 못 받아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갔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우선 여기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성적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예상한 것과 다르지 않게 나와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수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결과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점도 반수의 한 결정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선 반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일반 재수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수험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풀자라는 기분으로 문제를 풀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정시에 대해서 잘 몰랐다 보니까 학원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고, 문제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루틴 관리는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고 저녁 12시 반쯤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을 했었고, 운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있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돌거나 밥을 먹고 운동장을 돌거나 이제 기숙사에서 잠들기 전에 간단히 운동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수능 1교시가 국어인데 저는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독서 순서대로 풀었는데요. 문학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느껴져서 조금 당황을 했었지만, 이제 수능 1교시는 멘탈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어려우면은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잠깐 넘어갔다가 오는 식으로 멘탈을 관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진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을 했었고요. 현역 때는 세계지리와 경제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만점이 7%여서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와서 내신으로 준비했었던 사회문화로 과목을 변경했고요. 다행히 내신으로 준비를 했었던 덕분에 과목을 옮겨서 공부하는 데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도 이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중국어를 선택했고, 올해도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제가 사회탐구 과목에서 제일 외울 게 적고 대신 계산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경영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대면 수업을 할 텐데 우선 저는 그 대면 수업 자체가 너무 기대됩니다. 직접 강의실에 앉아서 학우들과 교수님과 소통하는 그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반수생이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도 겨울부터 준비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푼 문제나 공부 양도 부족하고 실전 경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노래를 듣거나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했었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거면은 이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정말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덕분에 반수 생활 동안 멘탈 관리하면서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이제 수시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합격을 해서 다녔었고 수능은 제대로 정시 준비를 하지 않았었지만 대부분 1등급 컷 정도 받아서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반수가 걸어놓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학기라는 휴학 기회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실패하면 돌아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남들보다 반 학기가 늦은 졸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이왕 휴학한 거 최고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해보고 싶다. 후회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다져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정말 카톡이나 전화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많은 관심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조금 당황했기도 합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는 휴학을 했을 때가 아니라서 6월 모의고사는 치지 못했고요. 9월 모의고사는 성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학에서 2개 틀리고 경제에서 하나 틀렸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수능 직전에는 아무래도 주말에는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고 통합수학도 됐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사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기출학습이 완전히 되고 나서 사설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탐구를 예시로 들면은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3회독 정도 하고 그 후에 사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는 문제를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왔는지,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도 이제 기출 문제와 서술 모의고사를 병행을 했었는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기출 문제의 비중을 높였던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조금 깊게 이해함으로써 만약에 옛날에 나왔던 문제라면 이 지문이 지금 다시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공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내신으로 2년간 했었어서 올해는 다시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바로 기출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 단원별로 나눠진 문제집을 3회독 정도 했고, 그다음에 사설을 풀 때는 틀린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모아서 나중에 다시 보기도 했고요. 기출을 풀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새로운 선지나 조금 헷갈리는 선지는 다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선 제가 정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독학재수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통학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그 통학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학원이 끝나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학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숙학원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감히 제가 작년까지의 수학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까지의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27문제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나머지 두세 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에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시간 운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킬러 대신에 준킬러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초반엔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 답지를 안 보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풀어본 다음에 준킬러는 내가 시간만 많으면 다 풀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앞쪽에 쉬운 문제들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준킬러가 많아지고 선택 과목이 빠지면서 앞번호 문제도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번호에 속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이제 미적분보다는 표준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미적분으로 바꿔서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왔던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정시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정시가 저랑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수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면접에 자신이 조금 없어서 정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 1장, 고대 2장, 연대 2장 이렇게 썼었는데 서울대는 일반 전형 썼었고 고려대는 학업우수 하나, 계열적합 하나 썼었고 연세대는 전형 이름이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반수 결심 자체는 4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였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시작한 건 이제 5월, 제대로 시작한 건 6월에 학원에 입소하고부터지만 그 전부터도 수능 특강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차지하기 가능한 걸로. 의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입학을 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서 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고마우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고요. 학습적인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분은 학원 담임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7월에 모의고사를 하나 보고 나서 제가 7월이면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낙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상담에서 이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앞으로 그 처음 기초부터 다시 다지면서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다시 다잡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아직 어려서 별 부담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바로 떠오른 것은 염색을 하고 싶다. 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염색이다 보니까 일단 갈색으로 할 것 같아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해주셨고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애썼다고 격려를 칭찬?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에 멘탈 관리하느라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냥 수험장에 들어가서 와 학교가 크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긴장할까봐 아니면 시험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옷을 조금 얇게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리긴 떨리는데 추워서 떠는 건지 긴장해서 떠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갔고 그다음에 괜히 생각을 하면은 또 멘탈 무너지고 긴장 때문에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으로 가채점을 먼저 했는데 틀린 게 없어서 조금 많이 놀랐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동안 노력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락 메뉴가 제가 기숙 학원을 다녔다 보니까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밥이랑 국이랑 비엔나 소세지, 오징어 무침 약간 안 변할 메뉴, 변하지 않는 메뉴들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분하고 잘 안 놀라는 성격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만점을 먹고 나서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맞았는데 무덤덤하냐면서 한 소리 듣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렇게 무덤덤한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감정의 동요가 없어서 감정의 동요 없이 잘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사이트에서 가채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채점 결과가 만점이면 학원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모종의 이유로 못 받아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갔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 맞았다며? 그때 다 맞았어 라고 제가 대답을 해서 왜 이렇게 안 놀라냐고. 일단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국에 대한 불안감은 적었던 것 같고 작년에도 현역 때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학교 수업도 하고 자습도 하고 기숙사까지 갔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것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찍은 문제는 있었는지. 찍었다고 보긴 애매한데 경제 20번은 눈으로 풀었습니다. 수요 공급 관련해서 거래되는 거래량 그런 거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세금과 보조금에 따라서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안 쓰고 눈으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은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는 사실 정시 중심보다는 많은 것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회 과목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정시 중심보다는 수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하기보다는 정말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공교육에서는 중시를 했던 것 같고, 사교육에서는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르치기 때문에 방향성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리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걱정하시지 말고, 걱정하기보다는 멘탈을 잡고 수능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안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 날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하나를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저희 학교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내내 경제 과목이 개설돼 있었고, 그 내신을 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탐구에 비해서 외울 것도 적고 몇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경제가 축소된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있고요. 그냥 눈이 떠지는 대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서는 수험생활 동안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사실 수험생활을 하면서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넷플릭스도 보겠다, 어떤 영화를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많은데 수능이 끝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뭐 읽고 싶었던 책이나 만화책을 본다던가 유튜브를 보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게임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를 좋아했고 실제로 많이 읽기도 해서 확실히 양질의 텍스트를 많이 접해보는 게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였고요. 학교 다니면서 언어와 매체 과목이나 그런 문법 영역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언어와 매체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고3 전까지는 그 줄글로 된 두꺼운 책 기준으로 10권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인문학 책이나 사회학 분야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행평가로 접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읽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읽어보니까 정말 경제사 전반으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그것도 조금 재밌게 알려주고 있어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